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4살 딸이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되자 엄마는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여자는 시장 후보의 부인이 되어 TV에서 화려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성인이 되어 한 일이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진열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비록 가게가 크지는 않았지만 신선한 과일과 정직한 장사로 단골 손님들이 제법 있었죠. 철수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고 덤도 후하게 줘서 철순의 과일 가게는 시장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철수 씨에게는 자랑스러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오정숙 씨와 4살 딸 서연이었죠. 서연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총명했으며 무엇보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죠. 가게 앞에서 혼자 공놀이를 하면서도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아저씨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모습에 단골 손님들은 모두 서연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철수야, 너 딸 정말 똑똑하다. 나중에 공부 잘해서 의사나 변호사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수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서연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연이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느라 힘들어하면 작은 손으로 아빠, 내가 도와줄게라며 흉내를 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철수 씨는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모르는 사이 그의 아내 오정숙 씨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정숙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모로 소문이 났던 여성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순박하고 성실한 철수 씨를 선택했었죠. 처음에는 그의 진실함과 자상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의 아내라는 현실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 과일 냄새가 밴 옷,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생활.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집에 살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자신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그녀는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지역의 유력한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당시 28살의 청년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경제적 능력까지 갖춘 그는 오정숙 씨에게는 꿈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민준 씨는 정치에 뜻을 두고 있었고 언젠가는 시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정숙 씨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결혼한 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교묘했습니다. 정숙 씨 같은 분이 그런 곳에서 고생하시면 안 되는데 라며 슬쩍 접근했고 오정숙 씨는 그의 달콤한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오정숙 씨는 철수 씨가 배달을 나간 사이사이에 박민준 씨와 전화를 하거나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박민준 씨는 현재의 초라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연이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오정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는 정치를 할 사람이야. 이미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면 이미지에 좋지 않아.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오정숙 씨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없어져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직접 딸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5년 7월 15일, 평소와 다름없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철수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정수가, 김할머니 댁이랑 박 아줌마 댁에 배달 좀 다녀올게. 서연이 좀 봐줘. 알았어. 빨리 다녀와. 오정숙 씨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박민준 씨와의 통화에 가 있었거든요. 박민준 씨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가 배달을 나간 후 오정숙 씨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전화 받을 테니까 가게 앞에서 놀고 있어.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여기서 공놀이 할게요. 서연이는 착하게 대답하고는 가게 앞 평평한 곳에서 빨간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숙 씨는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박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그런데 정수가, 우리 관계를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 나도 곧 공천 받아야 하는데. 박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알아, 나도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수가, 내가 시장이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놀고 있던 서연이의 공이 골목길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평소에는 공이 굴러가도 엄마를 부르곤 했는데 이날은 엄마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본 서연이는 엄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혼자 공을 주우러 갔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곤 했죠. 그런데 4살 아이가 그런 위험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골목 모퉁이로 굴러간 공을 쫓아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급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킥!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쿵 하는 무서운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아! 서연이의 작은 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놀라서 넘어졌지만 어른이라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그제야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오정숙 씨는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분 후 배달에서 돌아온 철수 씨가 본 것은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딸과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철수 씨는 딸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소리쳤지만 철수 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차가워져가는 몸만 느껴질 뿐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철수 씨는 서연이를 안고 계속 괜찮다, 서연아.
아빠가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오정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다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박민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의 응급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정숙 씨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철수 씨 부부를 별실로 불렀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척추 2번과 3번 사이의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수 씨는 한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그러면 우리 서연이는 평생.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오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딸의 장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박민준 씨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날 밤 서연이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밤새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철수 씨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서연이를 지켜줄게. 아빠, 내 다리가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에 철수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4살 아이에게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서연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오정숙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점점 병원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박민준 씨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오정숙 씨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나는 못하겠어. 병실에서 나온 오정숙 씨는 복도에서 철수 씨에게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뭘 못하겠다는 거야? 평생 장애인 아이를 키우며 살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수가 서연이는 우리 딸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뭔 죄야? 내가 밖에 나가서 논 것도 아니고 내가 제대로 봤어야지. 오정숙 씨는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날 내가 배달 나갈 때 서연이 잘 보라고 했잖아. 나도 바빴어. 전화 좀 받았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그 순간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날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서연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는지를. 며칠 더 지나자 오정숙 씨는 아예 병원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그녀의 옷과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1천만 원과 가게 보증금 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서연이는 당신이 잘 키워. 돈은 치료비로 써. 하지만 실제로는 오정숙 씨가 가져간 돈은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박민준 씨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철수 씨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의 장애도 충격이었지만 아내의 배신은 더욱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었습니다. 딸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오정숙 씨가 떠난 후 철수 씨의 진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일 가게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가야 했고 혼자서는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철수 씨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는 일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재활치료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치료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한 번은 7살이 된 서연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고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아빠는 서연이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철수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든 게 아니라 서연이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서연이만 건강하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서연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컴퓨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대신 손과 머리를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남달랐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는 이미 웬만한 해커들보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컴퓨터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게 할 거예요. 서연이의 꿈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죠. 철수 씨도 딸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서연이의 컴퓨터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컴퓨터도 사주고 학원비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오나요? 가끔 서연이가 이렇게 물으면 철수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멀리 가셨어. 서연이를 사랑하지만 돌아올 수는 없어. 제가 다리를 다쳐서 그런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철수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아빠랑 서연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거야. 철수 씨는 아무리 화가 나도 딸 앞에서는 오정숙 씨를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나쁜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의 특기자 전형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했죠. 아빠, 이제 정말 제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된 서연이는 이미 여러 IT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철수 씨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서연이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소위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직업이었죠.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실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500만 원이 넘었죠. 아빠, 이제 그만 배달 일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너도 아직 젊으니까 내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지.
사실 철수 씨는 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딸 때문에 고생했다면 이제는 딸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2025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서연이는 24세가 되었고 철수 씨는 5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치 뉴스입니다.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민준 후보가 오늘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화면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탄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민준 후보는 20년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부인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잘 압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속 여성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철컹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은 다름 아닌 20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오정숙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모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형수술도 받았고 고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말투도 세련되게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철수 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그 얼굴을.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연이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도 TV 속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헤어졌지만 그 얼굴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 여자가. 철수 씨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전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액세서리를 걸치고 시장 후보의 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장애인을 위한다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장애 아동들의 아픔을 잘 안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버리고 떠난 여자가 무슨 아픔을 안다는 거지? 그날 밤 서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이트 해커로서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 오정숙과 박민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정숙이 철수 씨를 떠난 후의 행적, 박민준과 언제 결혼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정숙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세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박민준 씨의 첫 번째 아내였고 이전에 결혼한 적이 없으며 아이도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력서에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죠.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는 컴퓨터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감췄어요.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린 거죠. 철수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지우고 싶은 존재였나? 아버지,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서연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 위선자가 시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서연이는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먼저 20년 전 사고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서의 사고 접수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 기록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서연이의 실력으로는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오정숙이 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도 찾아냈습니다. 사고 직후 보상금과 보증금을 모두 인출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박민준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까지 말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2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써왔습니다. 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2005년 7월 20일, 서연이가 수술받은 지 닷새째. 의사는 걷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딸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2006년 3월 3일, 서연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여자는 서연이에게는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서연이와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선물 받을 텐데. 미안하다, 서연아. 2015년 6월 1일, 서연이가 전국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그 여자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이런 훌륭한 딸을 버렸으니까. 2020년 2월 14일, 서연이가 첫 월급을 받았다며 고기를 사왔다. 나는 정말 행복한 아버지다. 비록 혼자 키웠지만 이보다 더 완벽한 딸은 없을 것이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박민준 후보의 중요한 TV 토론회가 예정된 하루 전날 밤, 서연이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박민준 시장 후보 부인 오정숙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올렸습니다. 사고 당시의 경찰 기록, 서연이의 진단서와 20년간의 치료 기록, 오정숙이 돈을 빼돌린 통장 내역, 그리고 철수 씨의 일기장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는 직접 촬영한 30분짜리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현재 24세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이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박민준 시장 후보의 부인 오정숙 씨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연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정숙 씨, 당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20년 전 당신의 부주의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당신의 친딸입니다. 2005년 7월 15일 당신은 박민준 씨와 불륜 통화에 정신이 팔려 4살 딸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당했죠.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딸이 평생 걷지 못하게 되자 당신은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불륜남에게 갔습니다. 사고 보상금과 우리 가게 보증금까지 모두 가져가면서 말이죠.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제 재활 치료비를 위해서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거칠어진 손을 매일 봤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그저 버려야 할 짐이었을 뿐이죠.
그런 당신이 지금 장애인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선인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선자가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서연이는 이 웹사이트 주소를 주요 언론사 100여 곳과 정치 커뮤니티,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업로드된 서연이의 폭로는 6시간 만에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벽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고 아침 뉴스부터 모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박민준 시장 후보 부인의 충격적 과거 폭로, 장애인 복지 주장하던 정치인 아내, 알고 보니 친딸 6기, 20년 전 버린 딸의 폭로로 성급한 대혼란, 화이트 해커 딸이 밝힌 어머니의 위선, 특히 서연이가 제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높아서 언론들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박민준 후보 측에서는 처음에는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며 반박했지만 서연이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은행 거래 내역과 병원 기록, 그리고 경찰서 사고 기록까지 모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오정숙 씨는 그날 아침부터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오정숙, 나와서 해명해. 어떻게 친딸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 위선자, 사기꾼. 집 앞에 몰린 시민들의 항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후보의 지지율은 하루 만에 50%에서 5%로 급락했습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날 저녁 박민준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로써 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역시 20년 전 당시에는 젊은 나이였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서연 씨와 김철수 씨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민준의 사퇴 발표 후 오정숙 씨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장 후보 부인이라는 지위도 사교계에서의 명성도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사상 최악의 어머니, 인간 쓰레기 등으로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사퇴 발표 3일 후 완전히 초췌해진 오정숙이 홀로 김철수 씨가 일하는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옷과 액세서리는 모두 사라졌고 그저 초라한 모습의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염색도 다 빠져서 흰머리가 드러났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지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후 6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 씨를 마중 나온 서연이 시장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오정숙과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정숙은 철수 씨와 서연이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이들의 사연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기사 좀 내려달라고.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빼앗기고 사람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 오정숙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흙 묻은 작업 장갑을 벗으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당신은 서연이 다리뿐만 아니라 내 심장도 부숴버렸어.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하시나?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 서연이가 휠체어를 움직여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용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우리의 고통 위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당신의 죄는 법으로 세상의 심판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이미 20년 동안 당신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 모인 시장 상인들도 오정숙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친딸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돈 때문에 아이를 버리다니. 철수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오정숙은 더욱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하지만 철수 씨와 서연이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말없이 서연이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오열하는 오정숙을 등지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연립주택에서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얼굴에 진정한 편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더 이상 무거운 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서연이는 자신의 IT 실력으로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을 때가 된 것이죠.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아버지? 너에게 엄마다운 엄마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엄마이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였고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이에요. 철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오정숙은 그 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민준과도 이혼했고 갈 곳도 없어 지방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연이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곤 했습니다. 딸이 IT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20년 전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그녀의 선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김철수 씨와 서연이 부녀는 혈연 관계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 단단한 유대를 쌓았습니다. 반면 오정숙은 같은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버렸죠. 둘째,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쉽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 그렇죠. 진정한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오정숙은 20년 동안 화려하게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